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기입니다. 오늘은 사랑시를 읽으며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김춘수의 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학창시절에 이 시를 한 번쯤은 대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시인은 사랑의 진정성을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의 몸짓이 하나의 눈짓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행위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새겨진 사랑의 맥락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그에게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몸짓은 의미가 부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의미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그에게 부여됩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내재된 의미를 시인은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가 있는 곳으로 시인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연에 나오는 대로 시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가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과 그가 나에게로 오는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으로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몸짓으로만 남은 그를 시인은 의미가 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의 몸짓은 언어의 밖에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사물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곧 시인이 사물을 부르는 행위에는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언어 주체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언어 주체가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언어로 불리는 대상은 언어 주체의 욕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꽃이라는 대상에는 언어 주체의 지배 욕망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3년에서 시인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를 불렀으니 그 또한 시인을 부를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소통의 과정에 어떤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시인은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르면 기꺼이 꽃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꽃은 그러니까 그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존재라는 전제가 성립되었을 때 가능한 식구입니다. 돌려 말하면 이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시인이란 인식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름이 없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는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 힘을 시인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일까요? 언어 주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에 개입합니다. 사물을 보는 언어 주체가 있습니다. 언어 주체의 입장에서 그대로 있는 사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사물은 언어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주체는 그래서 사물을 언어의 자장으로 흡수하려 합니다. 언어의 자장은 의미로 뒤섞인 바다와 같습니다. 의미의 바다에서 사물은 새롭게 탄생합니다. 언어 주체는 바로 의미의 바다에서 새로이 탄생한 그 사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의 이름입니다. 사물이 사라진 자리를 사물의 이름이 대신합니다. 이름 언어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시인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의미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조차도 이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대상은 언어 의미의 감옥에 갇힌 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언어로 모든 사물들을 표현하는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언어로 표현되는 세계에서 사물은 어떤 위상을 지니게 될까요? 시인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는 시어는 언어의 자장을 벗어날 수 없는 무엇, 곧 사물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인은 언어 속에서 그 무엇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은 언어 주체가 사물의 이름을 부른 결과 이루어집니다. 몸짓이 눈짓으로 변하는 과정에는 이렇듯 언어 주체가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의 폭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식의 폭력은 언어가 사물에게 가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언어는 사물의 죽음을 불러냅니다. 표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언어 주체는 사물을 자기 앞에 세웁니다. 마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언어 주체는 사물을 자기 앞에 언어로서 세웁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사물은 언어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물들은 언어의 바깥으로 내몰립니다. 부르는 주체의 기준에 맞는 사물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춘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물의 폭력을 가하는 언어 주체로 변신한 셈입니다. 김춘수의 꽃은 대상을 향한 소통 사랑이 일방적인 관계로 흐를 수 있음을 에둘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어 주체, 달리 말하면 사랑의 주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만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 얽매면 그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집착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사물은 사물 자체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또한 그 사람 자체로 있고 싶어 합니다. 시인은 하나의 몸짓이 하나의 눈짓으로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고 있지만 그 열망이 사랑을 실패하게 만드는 집착이란 걸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보는 자기 방식만이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랑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사물을 보면 사물 또한 시인을 봅니다. 시인이 사물을 보는 방식으로 사물이 시인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시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물을 향한 김춘수의 지극한 사랑은 어찌 보면 그가 산 시대의 한계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며 사랑의 불구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김춘수 시인이 산 시대와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추구한 사랑의 방식 저편에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방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 셈입니다.